자, 그러면 감사 기준이 개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시험범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주장이 뭔지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두 개로 나눠드렸는데 하나는 보도자료고 하나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는 일단 요 내용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훑어보면 돼요. 알죠? 자, 서설은 생략을 하는데 그 맨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정감사기준 특강이라고 돼 있어서 그 패러그래프가 3개로 돼 있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동글뱅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전 기준 대비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냐, 이제 시행일자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동글뱅이 1번 핵심 감사제를 자, 모든 회사에 전면 도입하는 거 아니고 상장사에 전면 도입. 알죠? 상장사 전면 도입.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 수행이사 성명 기재. 그 우리 기존의 감사 보고서에는 대표이사 아무개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밑에 업무 담당이사 아무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선배가 대표거든요. 대표 바로 밑에 제 이름을 써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거는 특정 단체를 감사할 때 제가 임의로 하는 거고 이제 상장회사 이 감사 보고서에 업무 수행이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 이화의 한영 다니시는 파트너분 한 분이 살해당했죠. 몰라요? 지하철역에 이렇게 플랫폼에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분이 퇴근을 하면서 여기 이제 열차에 타는 것까지는 지하철 타는 것까지는 찍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 가지고 딸이 찾았어요. 20몇 살 먹은 대학생 딸이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강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그 분께서 이제 담당을 하신 그 업무가 그 폭력 조직 있죠. 폭력 조직이 설립을 한 그 회사의 감사 보고서였는데 한정 의견을 줬대요. 보복성으로 당했어요. 업무 수행 이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있죠. 그거를 모든 회사에 전부 다 기재하게끔 하는 거는 그 신변의 위협이 됩니다. 알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에도 이제 볼 테지만 신변의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사실은 알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이제 국제감사 기준에 해당하는 거를 계속 우리나라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 고쳐서 도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본래의 취지, 예, 그게 있어서 그냥 일단 도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꾸겠대요. 예, 몇 명 더 죽어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장사 계속기업 과정 적절성에 대한 공시 내용 평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감사 보고서의 결론만 가지고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감사 의견 전반부에 감사 의견 문단을 단락으로 바뀌었는데 감사 의견 문단을 전면부에다가 배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큰 뭐 내용이 바뀌는 거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배치 순서만 살짝 바뀌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앞뒤로 프린트하게끔 한 이유는 그 우리 책처럼 이렇게 넘겨서 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우선 이제 챕터 2와 관련해서 지금 5월 중이에요. 내년 되면은요. 내년부터는 감사 업무를 수임을 하는 게 4월에서 1월로 바뀌어요. 그렇죠? 1, 2월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5월이에요. 왜냐면 외관법이 바뀌어서 이제 시행일이 조금 이제 뒤늦혀지다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지금 5월 중에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뭐 기본적인 위험평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다운 수준의 위험평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 고려 사항 중에 내부 감사인 활용이라는 게 있죠.
그 제가 언급을 한 거는 내부 감사인을 활용을 할 때 내부 감사인이 외부 감사인의 어벽보다 크다 보니까 그 괜찮은 업무를 한 게 있으면 내부 감사인의 적격성, 역량, 공정성, 내부 감사 매뉴얼 등 그 공정한 주의 의무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있으면서 그걸 잘 준수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인하고 내부 감사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면 목적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서는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했었죠. 사실 그게 이제 지금도 사실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내부 감사인을 활용을 할 때 그 해놓은 업무를 활용을 하는 게 기존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활용에다가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적 보조라고. 이게 이제 국제감사 기준에 있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외부 감사인이 내부 감사인을 그 업무를 해놓은 거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내가 감사에 하려고 하니까 내부 감사인 일로 와. 여기 와서 이것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보조자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감사인이 그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인이 돼요? 아니면 경영진 측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경영진 측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 감사 기준 본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예. 그래놓고 막 서술을 해놨어요. 할 수가 없다며 막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개정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 어떤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왔냐면 예를 들면 해놓은 업무가 있으니까 활용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에서도 그 경영진이 업무를 해놓은 게 많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내부 통제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했죠. 사실 그런 측면인데 그 기존에 해놓은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뭐 기존에 뭐 예를 들면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를 할 때 경영진이 업무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서류가 있고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인이 그걸 검토하고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를테면 내부 통제 평가를 하는데 샘플링을 60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괜찮은 거 30개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 감사인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일부 통제 테스트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 구분 가능해요? 안 되죠. 내부 감사인이 한 걸 가지고 왔다. 책임 구분 가능합니까? 안 되죠.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명문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고 이거는 사문화 시켜버렸습니다. 맞죠? 보겠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자, 특강 자료 3페이지. 거기에 양괄호 1번, 반괄호 1번. 그 질문, 분석 절차, 관찰과 조사 중에 그 질문, 우리 내부 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건 질문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역상 보세요. 경영진. 만약 기능이 존재한다면 내부 감사 기능 내에 적합한 담당자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외부 표시 위험을 식별할 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달라지는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반괄호 2번. 이게 개정 기준인데 단어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동글뱅이 2번. 감사 초반에 기업의 내부 감사 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그 내부 감사에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었어요? 적격성, 역량, 공정성. 그 다음에 내부 감사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운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내용을 빼버리고 앞에다가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에요. 맞죠? 배치만 바뀐 거지. 그래서 내부 감사 기능에 적합한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구축하고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그럼 내부 감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감사 계획 ISA 610번은 뭐가 개정됐습니까? 동글뱅이 1번 개정 전 감사 증거를 입수함에 있어서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한다. 근데 개정 후에는 옵션을 하나 더 넣었어요. 동글뱅이 2번 보세요.
외부 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 감사인의 활용. 그래서 직접적 보조의 제공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글뱅이 3번.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 감사인의 활용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거 아이사 610-5잖아요. 그죠? 그 뭐하러 규정했어? 이게 개정된 게 아니에요. 개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방가로 2번. 내부 감사 기능 업무 활용 시 주의사항. 자, 이거 주체가 되는 게 감사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감사인이 주인공이죠. 얘가 해놓은 업무가 괜찮아서 많이 가져온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감사인은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자, 감사 계획 시 추가 고려 사항이다 보니까 어떠한 사항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지 계획할 때 보겠습니다. 방가로 3번. 감사 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자, 언급했던 것 중에 사문화된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데, 자, 개정 전에 610-8번 A번 보세요. 내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의 목적에 적합한지. 그러면 제가 이제 서포트에는 B까지는 안 썼어요. 어차피 이제 그 목적 적합하다면 활용을 해서 감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내용 보시면 만일 감사의 목적에 적합하다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 성격 시기 범위에 대해서 내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언급 안 해도 당연한 거죠. 개정 후 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양가로 A. 내부 감사의 기능이 수행한 업무나 그 다음에 옵션 하나 더 있었잖아요. 직접적 보조. 내부 감사인의 직접적 보조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 B번 보세요.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사 목적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 이거 뭐 개정 전에 A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C번은 뭡니까? 사문화됐다 그랬죠. 직접적 보조. 그러니까 X표를 하면 똑같아요. 자, 밑에 가번.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그 한 장을 더 넘겨 보세요. 7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감사인이 활용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관련 내용은 서술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죠. 노준하 교수님도 이쪽 부분 서술 생략했어요. 맞아? 서술 생략하고 요것만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5페이지 동글뱅이 1번 자격 요건의 검토. 개정 전에 보세요. 내용 A, B, C, D. A의 공정성, 뭐 적격성, 역량, 공정성이잖아요. 그죠? B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술적 적격성. C번은 감사 매뉴얼 등. 그 다음에 D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인지. 개정 후 보세요. A번 밑줄 친 거 객관성.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그랬죠? 그 공정성과 객관성 같다. 자, B번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적격성. C번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 그게 감사 매뉴얼이지. 그 다음에 D번 앞에서 서술 됐죠.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움. 어디에 있었습니까? 3페이지 맨 밑에 동글뱅이 2번 첫 번째 줄. 감사 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의 커뮤니케이션 구축. 그죠? 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근데 이게 감사 기준이 개정된다고 해서 감사인의 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뀔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볼게요. 자, 업무 활용 시 고려사항 두 번째 줄 보세요. 외부 감사인은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업무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전반 감사 전략 및 계획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된다. 뭐 개정 전에는 뭐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맨 밑에 보세요. 그 조그만 글씨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평가에 대응되어야 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외부 감사인이든 내부 감사인이든 위험이 높은 곳에 그 업무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는 건 맞는 거죠. 그죠? A번 보세요. 수반된 판단의 정도. B번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 이렇게 되면 내부 감사인도 관심 갖겠죠. 외부 감사인이라고 관심 안 갖겠어요? 관심 갖죠. 그다음에 C번 내부 감사 기능 조직 내 위상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 그러면 이거 내부 감사 기능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효과적이지 않다. 혹은 조직 구조 내에서 그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통제 환경 괜찮아요, 나빠요? 통제 환경 나쁘죠. 그죠? 그런 경우에 리스크가 높죠. 그죠? 자, D번 보겠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의 적격성 수준. 인원이 한 명으로 돼 있고 업무를 잘 하지 않는다라기보다 특정 부서가 대단히 좋다. 내부 감사 부서의 팀장도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위에 개정 후 보세요. 600-18 밑줄 친 것만. 자,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줄이고 직접 수행 범위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특정한 경우에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일단은 배제하고 감사인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 정도는 만약에 개정 기준을 내겠다, 정신 나간 사람이 내겠다라고 하면 요 정도는 낼 수 있어요. A번 보세요. 다음과 같이 판단이 수반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내부 감사인이 외부 감사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내부 감사인이 판단이 수반 많이 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면 외부 감사인이 내부 감사인이 적격하니까 괜찮겠다, 난 넘어가야지 이렇게 보겠습니까? 판단이 수반되는 거는 A가 판단하는 것과 B가 판단하는 게 능력이 같아도 결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외부 감사인의 그 업무 영역을 넓혀야 된다. B번 경영진 주장 수준의 평가나 왜곡 표시 위험이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 위험이 높을 때 감사 노력을 집중한다는 원칙하고 똑같아야 돼요. 자, C번 내부 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부 감사인이 객관성이 없으면 그 활용하기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D번 적격성 수준이 낮으면 외부 감사인이 직접 해야 된다.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같아요. 왼쪽 거랑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자, 신설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신설이 아니에요.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한 거를 그냥 규정에 올렸다 뿐입니다. 자, 감사 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규정. 요것만 공부를 해야 되면 별표. 요거 별표. 자, 여러분 감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감사 계획 시 유의적인 사항 그리고 감사 계획과 관련된 그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하고? 지배기구하고. 그런데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말고 그 내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한 번 더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설 한번 보세요. 감사 계획 반영 시 커뮤니케이션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양자 비교를 다 해봤는데 1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책에는 없었죠. 그죠? 이게 신설이에요. 그다음 B번 보세요. 외부 감사인은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근거로서 업무의 활용 계획을 누구하고 토의해야 된다? 내부 감사 기능과 토의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규정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감사 절차에 대한 규정. 이거는 내부 감사인의 업무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되거든요. 자, 필수 감사 절차 1, 2가 있죠. 필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정 후 외부 감사인은 내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의 성격 및 범위와 관련된 발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활용하기로 계획한 내부 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내부 감사 기능에 뭐를 열람해야 된다? 보고서를 열람해야 된다. 그럼 보고서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직이 수행한 그 조서라든지 아니면 문서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 감사 절차 2. 다음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의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A번 적절히 계획 수행 감독 검토 문서화됐는지. 두 번째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됐는지.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해당 상황에 적합하고 감사 기능이 작성한 보고서가 수행된 업무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지. 이거는 그냥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 그 보고서를 열람하면서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기존에 이 규정이 없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한 건데 그거를 가이던스에 넣었을 뿐입니다. 끝났어요. 챕터 2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허망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전과 개정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6페이지에 제가 밑줄 친 거 위험이 높을 때는 그 외부 감사인의 업무 범위를 많이 해야 된다. 판단 사항이 많을 때는 내부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기보다 절대 정답 내릴 수 없으니까 네 의견이니까 외부 감사인이 직접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8페이지. 왠지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감사 보고 쪽까지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와야 돼요. 모의고사를 풀고 강평하고 그리고 나서 봐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한 15분 정도만 더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2월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내고 할까요? 멘탈이 다 나갔네? 투표해? 다 해요? 아니면 좀 2월 할까요? 다 한다.
다 해요. 알았어요. 다 할게요. 네. 자, 여러분 그 감사 보고 있죠? 이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글쎄, 여러분은 이제 감사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 문단의 배치 있죠? 문단의 배치, 그것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그 챕터 10에서 그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해서 수주 산업에 대한 거를 봤잖아요. 그거를 상장사 전체에 확대시키겠대요.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하는 거. 근데 실무 고려 지침에서는 핵심 감사 사항 중에 수주 산업에 주로 국한해서만 핵심 감사 사항을 나열을 했는데, 그 감사를 하다 보면 계속 기업 가정이라든지 의견의 변형이라든지 그 이외의 위험과 관련된 사항들이 특정 클라이언트 감사를 할 때는 핵심 감사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실무 지침에다 넣어서 그게 핵심 감사 사항이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한테 다 절차에 대해서 공개해라 라고 그런 거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주 산업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클라이언트에 전부 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본 규정에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일이 그 2조 이상의 상장 회사 있죠. 그런 경우에는 18년 12월 15일 이후로 종료하는 11월 15일 이후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감사 보고에 대한 시행은 사실은 19년도부터 적용이지만 그와 관련된 감사 플랜은 일단은 18년도 초반에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이에요 아직. 알았죠? 자, 그럼 문단의 형식이 바뀌었어요. 문단 배치. 여러분 필수 문단하고 선택 문단이 있었죠. 그죠? 개정 전에는 자, 필수 문단이라고 해서 도입 문단, 그 다음에 경영진 책임 문단, 감사인 책임 문단. 만약에 의견이 변형된다면 변형 근거 문단, 의견 문단까지 이렇게 필수 문단이었어요. 선택 문단은 뭐였냐면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서 강조사항하고 기타사항 문단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무 지침이 시행이 됐던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동일한 형태의 그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는 근데 이건 선택이라고 표현하긴 그래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얘만 필수죠. 그죠? 그래 놓고 그 메인 본 그 기준에 강조 사항 문단하고 기타 사항 문단 배치 순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의견 변형의 근거 일단 가린다고 치면 도입 문단하고 경영진 책임 문단, 감사인 책임 문단, 의견 문단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겠대요. 의견이 맨 뒤에 있는 건 마치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맨 앞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문단이 아니고요. 이제 패러그래프를 단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려면 얘도 강조사항 단락 이렇게 하지. 얘는 또 강조사항 문단으로 해석했어요. 또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의견 단락.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변형 근거는 여러분 의견이 변형됐을 때 적정 의견이 아닐 때 변형 근거 문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정 의견인 경우에도 근거 문단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형됐을 때도 근거 문단이 있고 변형이 안 됐을 때도 근거 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근거 단락, 그렇죠? 의견 근거 단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견 단락, 의견 근거 단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 책임, 감사인 책임은 변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지배기구하고 경영진 있을 때 경영진은 작성 책임이 있고 지배기구는 감시 책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주체가 같을 경우에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언급 안 하고요. 경영진 책임이라고 언급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각각 다른 주체일 때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단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인 책임,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감사인이라고 하는 거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공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다른 부분에 공시된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원부원 많이 썰을 풀지 말고 그쪽에 다 기재되어 있다. 참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던스만 새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래도 내용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변형됐을 때 뭐가 빠집니까? 의견 변형의 근거 문단이라는 게 없고 항상 의견 근거 단락이 들어가요. 맞죠? 의견 근거 단락.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렇지. 예, 정신 나가게 만들어놔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요놈들 있죠. 그럼 요놈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아니라 얘네들 책임론 있죠. 이 책임론은 사실 각 주체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중급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얘를 후순위로 뺐어요. 그런데 이쪽에 넣을 때 기존에는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실무 지침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다른 강조 사항보다 얘를 제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감사 기준에는 강조 사항하고 기타 사항 문단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이용자의 이용 가능성을 이제 다 판단을 해서 배치 순서는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일단 핵심 감사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상장사는 필수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강조사항하고 기타사항 문단에 대한 순서는 언급 안 해도 강조사항이 기타사항보다 우열하겠어요? 열위에 있겠어요? 제가 우열하다고 얘기했죠. 이유는 뭡니까? 경영진도 중요하니까 주석에다가 넣어놨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인이 판단할 때도 중요하니까 중요성에 중요성을 더하니까 강조사항이 단순하게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 이용자의 이용자의 그 이해의 근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격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강조사항, 기타사항 순서대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열관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강조사항하고 기타사항 간에는 우열관계에 대해서 개정 기준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하면 X예요. 맞죠?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강조사항이 기존에 실무지침으로 나와 있는 핵심 감사사항은 가장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 이용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강조사항이 전면부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후반부에 배치되는 것을 감사인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그 케이스에서는 기타 사항이 뒤로 빠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우 1이 있고 경우 2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본 세팅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9페이지에 그 필수 문단 4개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그 흐름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그 그림 바로 밑에 별표 1번 있죠. 변형된 의견이 표명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의 제목 표기 방식은 동일하다. 여러분 그 의견 단락이죠. 여기 제목에 그 적정 의견이면 감사 의견. 그다음에 그 여기 적정 의견이면 감사 의견 근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이다.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혹은 의견 표명 거절, 의견 거절, 그리고 그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근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아요. 케이스 나올 거니까. 자, 그다음에 별표 2번 볼게요. 자, 재무보고 절차에 감시의 책임이 있는 자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을 별도로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은 주체인 경우와 다른 주체인 경우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어디를 먼저 보시느냐? 그 11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표준 감사 보고서 사례해서 상장사 이렇게 돼 있죠. 그 개정 감사 기준은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상장사는 필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 보세요. 똑같아요. 수신자 보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이게 원래는 도입문단에는 이게 제목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제목이 아닌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지 뭐 다른 거에 대한 보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관법 감사에 의한 경우에는 그 맨 위에 있는 의견 단락 바로 위에 제목을 표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의견 단락 감사 의견. 우리는 별첨된 위너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했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가 도입문단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것 같아요? 요놈하고 요놈이 합쳐진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의견 근거 단락, 감사 의견 근거. 자, 우리는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 보고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단락은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국제윤리 기준과 함께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과 국제윤리 기준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 기준에서 제가 뭐 언급한다고 그랬어요? 해당 국가의 윤리적 요구사항,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새로 들어온 겁니까? 있던 거를 드러낸 겁니까? 있던 걸 드러낸 거예요. 알죠? 그 다음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보통 어디에 나왔어요? 감사인 책임 문단에 나왔었죠. 근데 요게 의견 근거 단락에 들어갔습니다. 타당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맞지. 왜냐하면 그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에 대한 그 근거가 있어야지만 뭡니까?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배치를 통일된 모양으로 해놓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에 핵심 감사 사항. 그냥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 책임. 자, 경영진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외부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 책임 문단 그대로 내려왔죠. 그죠? 자,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원래 이게 없는데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없었던 책임인가요? 아니면 있는 걸 새로 드러낸 거예요? 있는 걸 새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사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경영진하고 지배기구하고 역할이 같을 때. 그런데 뭐가 추가가 되느냐? 의견 이제 상장사니까 지배기구하고 경영진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 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경영진하고 지배기구하고 다른 주체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외부 표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외부 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 고유의 한계죠. 외국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 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외국 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문장인데 새로 드러났어요. 그죠? 중요성에 대한 부분. 다음 페이지. 자, 주소, 감사인 서명, 담당 파트너 보고서 일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뭐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상장회사니까 담당이사 홍길동.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상장회사의 경우에 반드시 반영할 사항 별표.
이거 왜 발표냐? 당신 마음대로? 아니에요. 노준하 교수님이 이걸 옆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 걸 시험 문제네요. 예, 성격 특이하네.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1번. 핵심 감사사항은 무조건 상장회사의 경우엔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 수행이사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패스하세요. 예, 2번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정 의견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여러분, 한정 의견일 때 얘는 변형 근거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의견에 대한 의견 문단의 제목이 그 변형된 의견이 딱 나왔었잖아요. 똑같아요, 방식은. 자, 왜곡 표시로 인한 한정 보겠습니다. 자, 의견 단락 볼게요. 한정 의견.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거기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줄 친 부분 다 다른 부분 제가 다 밑줄 쳐놨어요.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이 감사 보고서의 한정 의견 단락의 기술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뭐예요? 이 감사 보고서의 한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한정 의견 근거 단락. 의견 근거 단락인데 제목이 한정이니까 한정 의견 근거 단락 그걸로 바뀌었고. 자, 그다음에 밑에 핵심 감사사항 거기 보세요. 거기도 조금 바뀌었네. 상장회사의 경우. 세 번째 줄. 우리는 그 의견 근거 단락이 아니라 한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핵심 감사사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저기에서 언급했었죠? 실무지침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감사할 때 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그 왜곡 표시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과만 나타내기보다 그 지배기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떠한 감사 절차를 했으며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레터 사항으로 해서 분명하게 지배기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 정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올 텐데 의견이 변형된다. 그러면 감사할 때 왜곡 표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감사할 때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요하게 봐야 되죠. 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 이것도 재무제표 다양한 구성 요소의 측정 속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측정 속성이 깨질 만큼 대단히 위험스럽다. 그러면 의견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죠. 그죠? 그런데 의견이 변형된다. 어디에 들어가요? 의견 근거 단락에 들어가고요. 자,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거는요. 요 핵심 감사 사항이죠. 이거 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기업 가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 기존에도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문단에서 드러냈었죠. 드러낸 만큼 이거를 위쪽에다가 배치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존의 기준이 조금 더 이제 공부하기가 편한데 지금은 다양하게 흩뿌려져 있어요. 어떻게 흩뿌려져 있느냐? 얘네는 전부 필수고요. 이 중간에 얘네들의 배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재무보고 체계에 제가 무슨 주석이 필수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업환경의 중요한 불확실성. 그 부분을 사실 강조해야 되죠. 그러면 강조사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감사 기준은 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한 부분을 강조할 때 별도의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단락을 새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강조하는 것 중에 뭐다? 넘버원이다. 그러면 핵심 감사 사항 중에 의견 변형이야 의견 근거 단락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의견이 변형돼도 핵심 감사 사항에 이딴 내용 늘 필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핵심 감사 사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먼저 나오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단락 이쪽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 빼고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 감사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변형 빼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상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계속기업에 대한 그 경영진의 타겟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나머지를 뭐로 본다? 핵심 감사사항으로 본다. 그럼 핵심 감사사항 이외에 강조사항들이 강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그 강조 효과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조라고 하는 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딱 하나 있어야 강조되죠. 여러 개를 막 남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기준하고 개정 후 기준하고 제가 봤을 땐 개정 전 기준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후 기준은 이제 시험 문제 내기는 좋아요. 알죠? 시험 문제 내기는. 자, 그래서 핵심 감사사항 다시 보시면 우리는 한정 의견 단락에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놈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자, 밑에는 똑같고요. 다음 페이지도 똑같고요. 자, 왜곡 표시로 인한 부적정 한정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알죠? 방식은 같고. 자, 그다음에 17페이지 범위 제한. 이것도 똑같아요. 알죠? 이것도 똑같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다르겠어요? 의견 거절이 제일 달랐죠. 그죠? 자, 19페이지.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 여러분 그 의견 거절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특정 부분에 입수를 못한 게 아니라 다 입수 못한 거죠. 그죠? 상장사인데 이를테면 이론적으로 상장사인데 의견 거절이다. 그러면 핵심 감사 사항이 필수 문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죠. 자, 다른 상황이라고 하면 핵심 감사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감사했을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아예 제시를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견 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무너지느냐? 필수 문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장사의 경우에 핵심 감사사항도 의견에 대해서 핵심 감사사항도 서술 자체를 안 합니다. 자, 19페이지. 자, 의견 단락, 의견 거절. 우리는 별첨된 위니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방식은 같아요. 감사계약을 수임하였습니다 였었잖아요. 그죠?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볼게요.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효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의견 문단이 기존의 의견 문단하고 내용이 같죠. 자, 그 다음 거 의견 거절 근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재고자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서 해당 항목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상장회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 감사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견 거절인데 뭘? 그죠? 그러니까 아예 삭제. 그다음에 그 다음 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 책임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 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책임 많이 바뀌겠죠. 우리의 책임은 감사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다음에 뭐 줄줄이 사탕 나왔어요. 근데 윤리적인 거는 내가 다 책임을 졌는데 내가 해야 될 건 다 했는데 뭐를 못한 거예요? 감사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기존의 배치 방식에서 이렇게 필수 문단의 순서가 바뀌었고요. 핵심 감사사항, 강조사항, 기타사항 이 순서로 강제화했던 게 강조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순서 언급을 아예 안 한다. 알죠? 자, 그리고 이거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핵심 감사사항은 상장회사라면 뭐다? 필수다. 그리고 강조사항은 원래는 순서를 언급했었는데 이제는 순서 따위 언급 안 한다. 그래서 핵심 감사사항 위에다 배치될 수도 있고 밑에다 배치될 수도 있다. 기타 사항 자체도 언급 안 한다. 그런데 사례에서 어떻게 나왔다? 기타 사항은 강조사항 밑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 거고. 그 다음 거. 이게 중요하죠. 원래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하는 건 감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변형됐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부분이다. 각각의 담당하는 단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머지 게 기술이 된다. 그 보겠습니다. 핵심 감사 사항 그 자체가 의견 변형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의견 변형의 근거는 이쪽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감사 사항으로 인해서 왜곡이 됐다. 그럼 어디에 기재가 돼요?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긴 한데 이쪽으로 빠져서 기재될 뿐이에요. 자, 그다음 계속 기업 과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의견이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핵심 감사 사항이 따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의 내용이 다 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21페이지. 도대체 클로즈 콜이 뭐냐? 말 갖다 붙이는 건 뭐 잘해요. 뭐 파더드론, 뭐 그랜드 파더드론. 무슨 말을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꼭 문자 써야 되나? 예. 요즘 그 세상이 적폐니 뭐니 해가지고 그 정권을 잡으면 상대편을 전부 물고 뜯고 하는 게 옛날 동인 서인, 그죠? 노론서론 하는 거 같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 때 우리나라 일본에 그 주권 빼앗겼잖아요. 그때도 상해 임시정부에서 노론이니 소론이 싸웠대요. 그 지금 형국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더 얘기하면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니까 안 할게요. 네. 여러분 그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 플로우를 보면 사건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느냐, 그러면 뭐였습니까? 강조 플러스 적정 플러스 적정 플러스 강조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재무제표의 주석에 들어가는 게 뭐로 전제를 한 거예요? 재무보고 책의 필수라고 보는 거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상황이 존재하고 경영진이 타겟책을 제시를 했고 감사인이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즉시 실현 가능하고 이게 그 근간에 즉시 실현 가능하대요. 일단 그러면 실현 가능하다. 봤으면 계속기업 과정이 타당하다라고 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경영진이 먼저 판단하기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우니까 주석에 기재한 것으로 이제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볼게요. 사건 상황이 그 스스로 식별이 됐대요. 사실 스스로 식별된 거지. 그 다음에 예비적 평가도 자기 스스로 했어요. 앞으로 실행 가능한 그 대안들을 만들어놨고 감사인도 그 부분을 봤더니 괜찮았대요. 그런데 주석에 공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기존 기준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계속 기업의 중요한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상황을 식별했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걸 가정했죠. 주석 기재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요. 그럼 이거는 그 사례가 있었죠. 순부채나 각종 비율들이 뭐 많이 망가졌을 때, 그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많이 망가지진 않았대요. 그럼 항상 안 망가질까요? 이익이익금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당장은 비율이 괜찮은데 이 회사의 씀씀이가 엄청나고 상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연도에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익이익금이 남아있고 비율이 괜찮아도 그 다음 연도에 도사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재무제표로는 깔끔하게 그 비율들이 괜찮대요. 그러면 이 사건 상황은 식별이 됐으나 경영진과 감사인이 판단했을 때 그 비율들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기존 기준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건 상황이 존재해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를 지금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뭐를 유발시키는 걸 가정했어요. 중요한 불확실성. 그런데 경영진과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 없다고 판단했대요. 그러면 재무보고 체계에서 이거 뭐 주석 요구하는 게 있느냐? 없어요. 자, 클로즈 콜은 뭐냐면 이러한 사건 상황이 식별됐는데 처음에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줄 알고 검토했는데 결국에는 없대요. 그러면 공시 요구가 없어요. 그럼 감사인도 그 내용을 봤지만 괜찮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가 전부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여러분 그 콜이라고 하는 거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의를 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클로즈 했다라고 하는 건 주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그 재무제표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별도의 단락으로 표시를 해야 된대요. 아니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보고 체계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석공시 요구사항이 없는데 감사 기준에서 그 부분을 별도 단락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표시 안 했을 때는 왜곡 표시입니까? 왜곡 표시의 유형은 사례는 공시의 누락, 그죠? 그 다음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 그 중에서 공시의 누락은 왜곡 표시잖아요. 공시 누락이에요? 아니에요. 재무보고 체계에서 공시 누락으로 요구를 안 했거든, 그죠? 근데 감사인만 어떻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사에서만 이 경우에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어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공시가 됐었어야 돼. 재무보고 체계는 없는데 시끄러워 일단 했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는데 공시 요구를 하는 보고 체계가 없다. 그럼 이거를 왜곡 표시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시 누락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굳이 해소가 다 됐는데 감사 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이 정신 나간 뉴 아이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순효과하고 역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예요? 남발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불확실성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단락하고 다른 단락이 별도 단락이에요. 지금 강조사항 나가지, 핵심 감사사항 나가지,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나가지 강조가 되는데 이걸 또 강조하래요. 그러면 정보의 홍수에 빠지죠. 이 강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상태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 단락으로 해야지 마땅하다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사에서. 맞죠? 그럼 만약에 이 부분 다른 건 말고요. 실효성이 있는 건 이 체계에서 기존의 적정 강조는 뭐로 바뀌겠어요? 적정 플러스 강조가 아니라 뭐가 길어졌죠. 계속 기업 불확실성 단락으로 바뀌어요. 요게 실효성이 있어요. 적정 플러스 계속 기업 불확실성 단락. 요걸로만 하나가 바뀌는 겁니다. 볼게요. 아휴, 참 이걸 왜 그렇게 책을 미리 써가지고. 자, 21페이지 클로즈 콜 관련 감사 보고 1번 클로즈 콜이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유의적인 의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 증거를 근거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그러면 기존의 체계에서 아예 접근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도 얘기는 해놓은 거예요. 자, 반가로 2번 현행 재무보고 체계상 요구사항. 동그라미 1번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보고 체계에서도 주석 공시를 요구한다. 그 경우에 어느 경우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요구해요. 자, 그런데 동글뱅이 2번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보고 체계에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줄줄이 사탕으로 뭐 써놨죠. 이건 제 의견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곡 표시로 봐야 되느냐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반가로 3번 개정된 감사 기준에서의 공시 요구사항. 감사 기준에서 공시 요구하면 경영진이 공시를 안 했을 때 경영진 책임을 이행을 안 한 겁니까?
그것도 해석할 수가 없죠. 그죠? 똑같아요. 지금 이제 그 경기부양책도 안 하고 계속 뭘 이제 규제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좀 이상해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동글뱅이 2번. 자, 이에 대해서 감사 기준은 클로즈 콜 상황 하에서도 재무보고 체계에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참, 없는 거를 평가하도록 어떻게 요구를 해?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국제 감사 기준이잖아요. 국제 감사 기준은 다양한 재무보고 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나라가 됐던 다른 나라가 됐던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서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혼자. 기준에서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감사 기준이니까 해당 국가에서 해당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밑에 보세요. 주요 사건이나 상황, 유의성에 대한 경영진 평가, 그 다음에 경영진의 계획, 그 다음에 D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 그래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 거. 양괄호 5번.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끝 주제인데요. 별표. 이게 기존 서포트의 10장 보론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기존 정의는 제가 원문을 보고서 해석을 직접 한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누가 더 번역을 잘할게요? 방괄호 1번 감사사항의 정의.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단기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 사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로 제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사인이 일방적으로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선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핵심 감사 사항이 되는 거 아니다. 서로 어떻게 협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방괄호 2번 위험 평가와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그 기존의 실무 지침에는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감사 절차 언급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오로지 커뮤니케이션만. 맞죠? 그래서 지배기구하고 어떤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냐. 그리고 감사보고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그것만 언급해요. 보겠습니다. 자, 동글뱅이 1번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한 사항 중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유의적 감사인 주의, 유의적으로 감사인에게 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이상하게. A번 보세요. 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인 위험이 있으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면 당연히 위험이 높죠. C번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A번의 주의사항 보세요. 수익이식과 관련된 부정위험. 딱 여기만 읽었을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죠.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성격적으로는 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한 얘기예요. 성격을 고려해서 만약 그것도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커뮤니케이션 또 해야 될까? 즉 지배기구가 알고 있으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고려해서 오히려 유의적 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부 안 하면 이게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봤으면 이것도 맞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험이 높은 분야이나 관련 통제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뭡니까? 유의적 위험인데 내부 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 결과에 의존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죠. 자, 감사 기간 내내 효과적 운영이 이루어졌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감사인이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는 감사인 결론이 있으면 유의적 감사인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감사 사항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이 식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유의적인 위험 항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회계 추정치에서 소송 사건은 추정 불확실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죠?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판단 직접 못 하니까. 그런데 다 알려진 결과고 뻔한 결과가 이제 감사 보고서일 이후까지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면 그 추정의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례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C번은 그 케이스 그대로예요. 주의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인 거래, 비정상적인 유의적인 거래, 경영진 가정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의 유의적인 변화 등은 유의적 감사인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냥 강조사항뿐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회계감사하고 이론에서는 초도감사예요? 계속감사예요? 계속감사죠. 그러면 첫째 년도 감사했을 때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기말잔액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기말잔액이 아니라 기존 경영성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는 유의적인 감사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를 할 때 동글뱅이 2번 위험평가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 중 어떤 사항들이 단기 재무제표 감사의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즉 핵심 감사 사항인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번 한 번 선정했다고 계속 유의적인 감사 사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요거는 예전에 봤었죠. 감사에는 지배기구와 원칙적으로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배기구 유의사항 레터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 뭐? 효익. 효익. 자,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에게 제공한 효익. A번. 그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기구도 알 수도 있지만 감사인이 일단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번.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기술될지 지배기구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거니까 지금. C번.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가 유용할지 아니면 별 그렇게 쓸모가 없을지 결정할 수 있다. 네, 요거.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아요. 네. 자, 감사보고. 여러분 감사보고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죠? 자, 감사인은 상황을 고려하여 자, 핵심 감사사항을 별도의 단락으로 기재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거는 상장회사는 필수지만 비상장회사는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를 상장회사를 전제해서 안 하고요. 모든 회사를 전제로 해서 별도 단락으로 기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감사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기재. 알죠? 자, 그다음에 B번. 요건 OX로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커뮤니케이션 공익적 효과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테면 여러분 핵심 감사사항에 그 업무에 대한 기밀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공시를 한다. 그럼 회사가 보는 피해가 그 몇 명이서 보는 공익적 효익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핵심 감사사항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경우가 중요하겠죠. 거기는 조그맣게 별표. B번 보세요. 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그러면 의견 근거 단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의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주석 공시 사항. 이거는 어디에다 들어간다고요?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단락이에요. 불확실성이 없는 클로즈 콜은 뭐겠습니까? 주석에 없으면 어디 들어가요? 기타 사항이에요. 주석에 만약에 재무보고 체계 요구사항이 없는데 뭐 경영진이 뭐 예를 들면 회계사 출신이래요. 그러면 뭘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도 클로즈드 콜 기준에서도 그 별도의 단락으로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 콜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주석 기재를 했으면 강조사항 아니면 어디? 기타 사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그 정도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감사 사항은 상장 사항은 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놈 기재하고 이놈 기재했는데 나머지 핵심 감사 사항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핵심 감사 사항 단락은 들어가야죠. 그죠? 밑에 예시 보세요. 핵심 감사 사항 한정 의견 근거 단락 또는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다른 핵심 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있으면 뭐예요? 앞에 예시처럼 핵심 감사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서술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자, 그래요. 뭐 이렇게 길죠? 예, 하나 남았으면 여러분 참으세요. 자, 25페이지. 동글뱅이 2번. 조그맣게 별표.
자, 감사 보고서에서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핵심 감사 사항을 변수로 해서 의견이 바뀌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죠? 따라서 감사 보고서의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다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A번 주석에 없는데 핵심 감사 사항으로 주석을 공시한다? 주석 내용을 그대로 공시한다. 그 단락에? 그러면 그 공시와 관련된 정보 누락이에요, 아니에요? 정보 누락이에요. 재무제표에 공정 표시를 위해서 주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고 핵심 감사사항 단락에 그 내용을 대체한다?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 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왜 공정 표시를 위한 공시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핵심 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것이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제 이 정도 레벨 됐으면, 그죠? 자, 의견 표명 그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C번은 설명했습니다. D번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예. 요거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시행되지도 않는 걸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지 마땅한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왜냐? 5번 보세요.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효익. 이거 701-2는 이거 시행이 작년에 된 거예요? 아니죠. 이견의 소지가 만약에 있어서 만약에 뭐 빨리 된다, 오래 된다고 칩시다. 치더라도 작년부터 시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정될 공개 초안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2번, 3번을. 이런. 자, 1번 보세요. 자, 목적. 수행된 감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 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거는 제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효익 1.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단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세요. 효익 2. 맨 끝에 보십시오. 유의적 경영진 판단 분야. 그러니까 경영진이 판단한 부분, 감사인이 전문적으로 판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알려준다? 이해관계자한테 알려준다. 근데 저는 그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말을 이으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강조 사항이 너무 많다. 핵심 감사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 강조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그 주장이 제기됐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뭐 예를 들면 시행일이 조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지금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강조 사항이나 핵심 사항을 많이 나열한 경우와 한쪽으로 통일한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라고 하면 또 뭐? 강조 효과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이용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걸 지적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뭐를 보면 된다? 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된다. 알죠? 더 얘기하면 8시까지 할 것 같아. 자, 그만하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다음 주 일요일 날 똑같은 시간 2시에 오시면 돼요. 이제 늦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죠? 그때 클로징 멘트를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뺄까요 말까요? 뺄까요? 네, 포함해요. 그냥 포함해. 예, 포함해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